술도가 작업장, 광숙은 혼자 술을 빚고 있었다. 일하는 손은 분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장모에게 들은 말들로 가득했다. 광숙씨, 내 말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도 들어줘요. 당신 같은 사람 내 사위 옆에 두긴 어려울 것 같아요. 머릿속은 온통 장모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래된 스팀기는 쉼없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숨죽인 울음처럼 낮고 일정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마광숙은 장갑을 끼고 술 재료를 꺼내 스팀기에 넣으며 혼자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일손은 달렸고 다른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은 시간 그녀는 습관처럼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손길. 하지만 마음만큼은 무거웠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한동석이라는 이름. 그녀는 작업 중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광숙씨, 작업장이죠? 네, 스팀기 돌리는 중이에요. 아침부터 무리하지 말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광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 정도쯤이야 문제 없어요. 그 웃음 뒤엔 무언가 쓸쓸한 기운이 배어 있었지만 동석은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다. 장모님 일은 내가 정리할게요. 정리요? 내가 광숙씨 손 잡을 수 있게 이번엔 설득해 볼게요. 그 순간 광숙의 얼굴에 잠깐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동석씨, 우린 지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 맞아요? 나는 매일 걸어와서 이 집에 서 있는데 당신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채 뒤만 보는 것 같아요. 동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이었다. 뚜껑이 약간 열린 스팀기 옆을 지나던 그녀의 손에서 금속 바가지가 미끄러졌다.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으려 손을 뻗었고 순간적으로 김이 뿜어져 나왔다. 악, 전화기 넘어. 동석은 그 소리에 즉각 반응했다. 광숙씨,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 다친 거예요? 그러나 전화를 받는 쪽은 대답하지 못했다. 광숙은 오른손을 부여잡은 채 뒷걸음질 쳤다. 숨이 멎는 듯한 고통. 뜨거운 김에 손등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데였어요. 지금 병원 가요. 지금 바로 아니에요. 일부터 마무리하고 갈게요. 이거 빼면 오늘 작업량 밀려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니까요. 괜히 또 일 키우기 싫어요. 제가 실수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동석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가 견디는 걸, 자신이 외면하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갈게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동석씨. 그러나 이미 전화는 끊긴 상태였다. 남겨진 공간에는 다시 스팀기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잠시 후 작업장 문이 열렸다. 동석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을 때 광숙은 오른손에 얼음팩을 올리고 있었다. 괜찮다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동석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얼음팩을 직접 감싸 쥐었다. 그래도 당신 아플 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더 아프잖아요. 그 말에 광숙은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끝은 조심스러웠고 손등에 닿은 그의 체온이 왠지 뜨겁게 느껴졌다. 그날 아침 스팀기보다 뜨거운 건 그녀의 부상도 그의 손도 아닌 두 사람이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이었다. 한편 유모차 바퀴가 공원의 벽돌길 위를 조심스레 굴러갔다. 살랑이는 바람엔 매화향이 실려 있었고 노란 개나리와 진분홍 진달래가 길가를 수줍게 물들이고 있었다. 세리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빛에 반짝이는 한이의 속눈썹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 같았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작은 손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살포시 움찔거렸다. 기분 좋아? 이모랑 산책하니까 좋지? 세리는 유모차를 멈추고 한이의 턱 밑에 묻은 침을 살짝 닦아주었다. 그 동작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한때 자신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한때는 가족이란 단어에 기대어 울던 날들이 있었다. 너도 알지? 사람이 따뜻한 손길 하나면 괜찮아지기도 해. 한이는 그런 세리의 마음을 아는 듯 앙앙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유난히 맑고 경쾌했다. 그 순간만큼은 세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간질간질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풍경을 차 안에서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었다. 검정색 선글라스를 쓴 한 여인,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세리와 한이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 한이의 생모였다. 창문을 아주 조금 내리자 미세하게 비눗방울 터지는 소리와 세리의 웃음이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의 눈매가 좁아졌다. 입술을 살짝 깨문 채 그녀는 중얼거렸다. 저것들이 내 아이를 데리고 엄마 놀이를 하고 있네. 그녀의 음성은 낮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묻어났다. 분노, 질투, 소외감, 그리고 본능적인 복수심. 그녀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핸들 위로 손톱을 살짝살짝 두드렸다.
떨리는 손끝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해져 있었다. 내 아이를 저렇게 웃게 만든 건 나도. 저 여자도 아니야. 하지만 저 여자한테만 웃는 건 못 보겠어.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네, 저예요. 전에 부탁드린 거 이제 시작해요. 저 여자의 신상부터 전부 파요. 어디 사는지, 누구랑 엮였는지, 아이랑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날이 선 칼끝 같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한이를 데리고 못 있게 해줘요. 통화를 끄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리와 한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한이는 세리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 장면에 여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래, 웃을 날도 오늘까지야. 그녀는 조용히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공원 앞을 벗어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녀가 사라진 그 자리에 냉기와 전운이 남았다. 곧 세리와 한이를 향한 가장 집요하고 이기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오후 술도가 안채의 마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마루 끝 오천수는 조용히 형제들을 불렀다. 긴 말 없이 조용히 마당을 둘러본 뒤 낮게 단호하게 한마디를 꺼냈다. 나 결혼하려고 한다. 그 말의 순간 형제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오홍수가 먼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누구랑? 설마 미순이 누나야? 천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미순씨랑. 오범수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돌려 천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그 눈빛엔 놀라움보단 이해가 먼저 배어 있었다. 형 진심이야? 이혼 정리된 지 얼마나 됐다고? 천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 미순씨가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이젠 확신이 들어. 그때 막내 오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수님 될 분. 예전부터 형을 많이 아끼던 것 같았어요. 형도 이젠 행복해야죠. 천수는 막내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살짝 떨궜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안채 문이 조용히 열리며 문미순이 들어섰다. 옅은 분홍빛 블라우스에 단정한 스커트 차림의 그녀는 그저 미소로 말없이 인사를 건넸다. 형제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색하죠? 하지만 정말 오래 고민한 선택이에요. 형제들은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한때는 개그로만 여겨졌지만 언제부턴가 이 집에 조용히 스며들어 누구보다 따뜻하게 안채를 돌보던 사람. 오홍수가 팔짱을 끼며 툭 던졌다. 내가 뭐라고 말해도 이미 결심한 얼굴인데 그냥 축하해줄게.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 이제는 좀 웃으면서 살아야지 하고 뒷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강수는 말없이 손뼉을 한번 쳤다. 다음 주엔 술도가에서 잔치 벌어지는 건가요? 미수는 그 말에 입가를 살짝 가렸다.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미소였다. 잔치는 작게 하려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제일 큰 날이 될 것 같아요. 한편 한동석은 호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내리쬐는 봄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늘져 있었다. 그날따라 박 여사의 말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며칠 전 광숙과의 식사 자리에서 연애는 괜찮지만 결혼은 안 됩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완강했으며 자식 대신 가문을 보는 냉정한 결론이었다. 그때였다. 전화기에서 진동이 울렸다. 한동석은 화면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장모님, 느린 손끝으로 전화를 받았다. 장모님, 한서방 통화 괜찮으신가?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품이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묘하게 달랐다. 네, 말씀하세요. 내게 조만간 시간을 좀 내줘야겠네. 직접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서. 동석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혹시 광숙씨 일 때문이신가요?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그쪽 집 분위기 내가 잠깐만 다녀와도 다 보이더구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껏 사위로 한서방을 내세우는데 한치도 후회 없었어. 정신 바르고 능력 있고 우리 딸이 좋아하던 이유를 알겠더라고. 동석은 입술을 다물었다. 박 여사의 말은 늘 칭찬과 비판이 공존했다. 그 집안, 지금 그분들과 어울려서 한서방이 감당할 수 있을까?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십니다. 너무하다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자네, 결혼을 한다는 건 그 집과 가족이 된다는 뜻이야. 형제들 문제, 과거 일들, 심지어 그 여자의 어머니까지 내가 잠깐 지켜본 걸로는 자네가 감당 못해. 그 말에 동석은 입을 열었다. 장모님, 그 모든 걸 알고도 저는 광숙 씨를 선택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두 사람의 갈등이 더 깊어졌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박 여사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한서방, 내가 지금 이 말은 그 여자를 향한 반대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마지막 충고일세.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동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봄인데도 왠지 바람이 서늘했다. 술도가 작업장, 초봄의 볕이 기울며
작업장 안엔 나른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장수의 사진이 걸린 벽 아래 그가 생전에 쓰던 작업복이 아직도 걸려 있었다. 그 옆을 조심스레 지나며 문이 열렸다. 그 순간 형제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형수님,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은 막내 오광수였다. 왼손에 깁스를 하고 조심스레 들어서는 마광숙. 멀리서 봐도 붕대가 제법 두껍게 감겨 있었고 걸음걸이조차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형수님,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오범수가 재빨리 다가와 의자에 앉도록 돕는다. 그 손 통증은 좀 어떠세요? 오웅수는 평소 무뚝뚝한 말투지만 그 속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마광숙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정말 괜찮아요. 스팀기 김에 좀 데인 정도예요. 그때 오천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장남답게 말없이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손으로 이 술독가를 지켜온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형수님. 그 말을 들은 순간 광숙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작업장 한켠에서 일하던 공장장도 나와 서툴지만 진심 담긴 인사를 건넸다. 다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요즘엔 사장님이 없으니까 여기가 허전해서 일이 안 됐어요. 형제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따뜻한 물을 내오고 작업대 자리를 정리하고 광숙을 중심으로 도는 동그란 온기가 작업장 안을 천천히 채워갔다. 그때 한동석이 조용히 들어섰다. 마주친 눈빛, 둘은 잠시 말을 잊었다. 다녀왔어요. 광숙의 인사에 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 아픈 건 둘째치고 마음도 다친 것 같아서 더 걱정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살짝 눈을 내리깔았다. 저 때문에 괜한 걱정만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참 사람 마음이란 게 간사하죠. 벌써 좀 괜찮아졌어요. 오광수가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없으니까 형들끼리 삼시세끼 라면만 먹고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다행이에요. 형제들 모두 웃었다. 그 웃음 속엔 고마움, 안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느껴졌다. 그 순간 오천수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집 형수님 손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선언은 오래도록 술도가의 공기 속에 퍼져나갔다. 한편 세리는 부모님 댁의 안방 서랍 안을 뒤적이다가 어머니 장미의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무심코 펼친 앨범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녀의 손끝이 어느 순간 멈췄다. 한 장의 사진, 젊은 시절의 장미애와 갓난 아기. 세리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다. 희미하게 남은 글씨, 강수 첫돌. 순간 세리의 호흡이 멈췄다. 강수.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에 세리는 급하게 안방문을 열고 나왔다. 거실에 앉아있던 어머니 장미애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세리야, 왜 그래?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이 사진 속 아기 강수야? 장미애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리야,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세리는 거의 오열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장미애는 눈물을 삼키며 다가섰다. 세리야, 엄마는 네가 상처받을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 정말 그랬어. 세리는 뒷걸음질 쳤다. 상처받을까봐? 그녀의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나만 빼고 다들 알고 있었던 거야?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강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엄마가 엄마라는 것도, 네가 여동생이라는 것도. 그 말에 세리는 무너졌다. 그 사람도 그걸 알고도 날 그렇게 대했던 거야? 그녀는 사진을 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울렸다. 장미애는 거실에 남아 고요한 한숨을 내쉬었다. 늦은 봄밤의 공기 속에서 그녀의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렸다.